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3일 월요일 아침 9시 46분입니다. 제가 모니터를 두 개를 보고 있는데 그중 한 놈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안 켜지네요. 그래가지고 좀 아침에 당황하느라 좀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얼렁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깜짝 하락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하락 마감을 이렇게 했습니다. 원웨이로 아주 시원하게 빠졌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로써 미국은 굉장히 상방 경직적이다. 또 그리고 뭐 특정 지지선들을 붕괴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미국 주식 시장은 좀 먹구름이 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자세한 그림은 조금만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락한 이유, 특별한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못 찾았습니다. 예, 저는 특별한 뭐 하락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애플 악재 및 인플레이션 우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 보시면 애플 악재라서 애플이 좀 많이 빠지긴 빠졌죠. 근데 뭐 애플만 빠졌습니까? 전 시장이 다 빠졌는데 이게 전 시장이 다 빠진 게 애플 때문일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애플 재료는 그냥 갖다 붙인 것 같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저는 솔직히 별로 없었다라고 봐요. 금요일 날에 중요하게 시장이 주목했던 지표는 요겁니다. 여기 써 있는 거 8월 PPI 전년비 0.7% 올랐다. 이게 이제 시장이 주목한 지표인데 예상치가 0.6이었고요. 근데 0.7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긴 있는데 이 지난번 그리고 지지난번에 나왔던 값은 1%였단 말이죠. 각각 1%씩 나오다 0.7% 나왔으면 뭐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0.6%보단 높지만 1% 나왔던 것보단 많이 낮으니까 인플레이션 우려, 요거 보고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하기는 또 그건 또 약간 좀 비굴한 것 같고, 그건 약간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하락이라 했는데, 뭐 제가 봤을 때 일단 딱히 어떤 재료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기술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빠졌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뭐 적당히 뭐 괜찮게 나와서 저는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빠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지표가 나오고 있을 때는 미국 주식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그래서 또 뭐, 아이고, 또 오르겠구나, 그냥 그러고 싶어서 보고 있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네요.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뭐, 특별히 뉴스가 나온 게 뭐 다른 게 있냐, 뭐, 보자면 특별한 건 없고, 이런 거 정도, 그냥 체크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올해 테이퍼링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부채 한도 상향 조정 요거 이제 슬슬 이제 주목해야 되겠죠. 예. 근데 요게 제대로 이 제 시간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그리고 테이퍼링이 중요한 이슈죠. 9월에 합의를 구축할 거다 뭐 요런 이야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이야기 정도 뻔한 이야기지만 체크해야 되는 뭐 요 정도 좀 예. 뭐 이런 것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 그림을 좀 보자면은 뭐 그렇습니다. 상방 경직성, 그죠? 위쪽으로 굉장히 제한적임을 확인했고, 아래쪽으로 어떤 제가 이야기해드린 중요한 지지선들은 일단 붕괴시켰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제가 대응은 일단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S&P는 여기를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숏을 붙잡고 늘어질만 하다.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뭐 그런 아이디어가 일단 적중을 한 모습이고,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미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죽더라도 최소한 뭐 어떤 쌍고점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고 죽겠죠. 그래서 아무튼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숏이 일단 계속 진행 중일 수 있고 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아무튼 좀 제한적으로 보긴 봐야 될 겁니다. 일단 뭐 중요한 여기를 어떤 저항으로 2거래일째 확인하고 밀렸기 때문에 거의 한 3거래를 확인하고 밀렸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 자리를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얘도 일단 미국 주식시장도 일단 뭐 반등시 매도 전략이 이제 좀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를 제가 넘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날의 시가 근데 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쫄깃쫄깃했습니다. 금요일날 밤에. 왜냐하면 갭을 굉장히 많이 띄우면서 갭 상승 굉장히 크게 하면서 이 저항 부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거 원웨이로 넘어갈 수도 있었단 말이죠. 원웨이 상승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강하게. 그래서 장 초반에 좀 잘 보긴 봤는데 아무튼 금요일날 밤 11시쯤 제가 글을 남기긴 남겼었는데
전 어쨌든 여기 있는 이 갭 상승을 이 어떤 하락 배팅의 찬스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지켜보긴 지켜봤어요. 일단 그 결과 일단 한번 적중을 하긴 했고, 일단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만 해서는 뭐 안심할 수는 없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분위기상은. 근데 아무튼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해도 얘가 한 번에 이렇게 죽는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 코스피, 코스닥 숏 잡고 계신 분들 얼마나 골 때립니까? 한동안. 그죠? 거의 뭐 코스피 같은 경우 몇 달째 그러고 있는데, 미국은 뭐 쉽게 꺾이겠냐고요. 그렇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미국 쉽게 안 꺾일 겁니다. 여러 번 뭐 계속 반등 시도를 하고 사람들 괴롭히겠죠. 그런 과정이 나오고 나서 꺾이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데, 다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반등시 매도 전략을 써보는 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시간은 많으니까 계속 이것도 천천히 접근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숏을 이야기하는 것도 미국은 엄청 빠긴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 그래서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시다시피 튀어 올랐습니다. 튀어 올라야 될 자리에서 튀어 오르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죠. 이 몇 연속으로 음봉 맞을 수 있는 자리에서 양봉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살아나야 될 자리에서 다행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에 아무튼 결정을 하겠죠.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는 아마 갈 거예요. 이미 이까지 튀어 올랐다면 박스권 상단까지는 갈 것 같아요. 빅스 박스권 상단이면 24, 25 정도 되는 자리인데 지금 현재 21 정도 되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변동성이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번째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돌파 한착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일단 열어는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박스권 안에서 훌륭히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올라오고 떨어져야 될 자리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잘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하방 경직성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 정도 드렸죠. 뭐 나스닥 변동성도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방 경직성 충분히 보이고 올라와야 될 자리에서 올라오고 있고, 얘도 뭐 대략적으로 요 정도 박스권인 것 같아요. 얘도 24, 25 정도가 박스권 상단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하여튼 좀 더 오늘 밤에 올라올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박스권이니까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했으니까 위쪽에 튀어 오를 자리까지는 아마 튀어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뭐 지금은 분위기 좋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S&P고 나스닥이고 조금 더 일단 여기서 연속적으로 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은 일단 있어 보인다. 뭐 요 정도 이야기를 일단 드렸습니다. 요 정도 살펴봤고요.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는 뭐 상승 마감, 뭐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상적으로 상승 마감 해줬고, 뭐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아마 이렇게 올라가고 있겠죠.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그 1100 얼마였지? 1170원짜리 부근에 있던 어떤 그런 저항을 지금 안착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70원 부근에서 지금 버벅버벅 하고 있죠. 물론 70원이라는 자리가 어떤 중요한 마디 가격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어떤 중요한 뭐 하나의 거쳐가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그죠? 보시다시피 이 자리에서 며칠간 버벅버벅 했고 70원이라는 자리가 중요한데 이번에 안착할 수 있을런지 여부 보면 될 것 같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나스닥 숏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데, 나스닥 숏을 하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시나리오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오면 나스닥은 쥐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스닥 숏을 베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물론 나스닥 숏을 잡는 또 다른 이유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같은 경우 주식시장이 일반적인 상승이 아니고 폭등, 버블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주식시장이 만약 아래쪽으로 제 생각대로 꺾여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대장이 가장 크게 매를 얻어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평상시에는 약한 놈을 후드려 패고 강한 놈을 매수하는 롱숏 전략을 쓰는 거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독특하게 좀 초강력한 그런 버블 시장,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특수성이라는 걸 감안해가지고, 그래서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강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지수들 놓고 보면 가장 강한 게 나스닥인데, 그래서 사실
버블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장을 지금 이제 숏을 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정도. 네. 그래서 하여튼 나스닥 숏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뭐 드리고 있습니다. S&P 숏이 아니고 뭐 러셀 2000 숏이 아니고 제가 나스닥 숏을 보는 이유는 그거고요. 하여튼 뭐 취향껏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방향성이 중요한 거지 그게 뭐 러셀이냐 다우냐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 내용들을 살펴봤고, 사실 그 금요일 날에 나왔던 지표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중요한 거는 요거라고 합니다. 코어 CPI인가? 어디에 있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쯤에 뭐가 하나 또 발표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네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코어 CPI가, 미국 코어 CPI가 발표되거든요. 이게 뭐 중요하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화요일 밤에 있는 이벤트 요거 좀 우리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예, 단지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는 미국도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다라는 거를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잔여일이라고 써 있죠. 예, S&P 선물, 나스닥 선물 5거래일씩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미국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는데요. 지난주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된 한 주였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만기주에 변동성 확대를 잘 안 시키는데 아무튼 확대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 같은 경우도 방금 저하고 변동성 지수를 보셨다시피 솔직히 이제 만기주에는 보통 막 변동성을 가지고 그렇게 막 폭등시키고 그러지는 않는데, 보통 잘 그러지는 않는데, 근데 하여튼 이번에 독특하게 코스피 쪽에서 보면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이 빅스 지수 자체가 지금 보시면 벌써 일단 머리를 들고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미국도 맞았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일단 조금 더 지속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죽이려면 제 생각엔 이 월요일, 오늘 밤이나 내일 밤, 주 초반에 빨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나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 게, 이런 모습이 나와야 아마 시장이 좀 변동성을 감소시킬 것 같고, 그냥 뭐 오늘 밤, 내일 밤 이렇게 적당히 벌써 여기서 뭐 변동성 살살 죽이면서 조정 나온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이번 주 후반까지 계속해서 변동성 확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요런 이야기 정도를 좀 드렸고, 어떻게 될진 글쎄요. 뭐 저도 잘은 일단 모르겠긴 한데, 참 그렇죠. 아무튼 UVXY인데 장 초반에 개파락을 굉장히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파락 세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저점은 안 깼잖아요. 이거 보고 이거 매수하는 게 좋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미 나스닥 숏을 샀기 때문에 하여튼 전 하진 않았죠. 아무튼 뭐 그래서 변동성이 변동성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다 미국, 그런 점들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거는 없는 것 같고, 이벤트는 화요일 날 밤에 요거 코어 CPI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없죠. 코어 CPI, 이번 주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 정도. 다음 주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이라 갖고 좀 많이 쉬긴 쉬는데, 이번 주가 추석 전주죠. 통상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추석 연휴가 길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이에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추석 연휴 사이에 그런 거를 뭐 불확실성이다 이러면서 보통 뭐 어떤 추석 전에는 주식들을 좀 팔고 나가는 경향들이 없진 않은데, 그런 경향들이 있긴 있는데 글쎄요, 뭐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긴 할 수 있는데, 근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스피 선물이 400이라는 넥라인 부근의 영향권에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뭐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죠?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뭐 일단 드릴 말씀은 없는 상황이고, 오늘 코스피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중요하냐? 보시면 지금 일단 코스피 선물이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3거래일째 일단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런 모습 나오면 여기서 이제 쌍바닥 나오고 이렇게 또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지지력이 만들어지면 쌍바닥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점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얘가 여기서 지지를 해버리면은 이제 다음번에 420을 또 테스트하러 가야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뭐 407, 420 이런 식으로 일단 박스권 놓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 근데 어쨌든 또 고려해야 될 거는 미국이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죠? 일단 뭐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굉장히 지금 민감한 그런 타이밍입니다. 워낙 좁은 박스권에 와 있어가지고 뭐 저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잘 모르겠는 상황인데,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응만 하자 이런 이야기들 드리고 있죠. 지금 요 정도 부근에서는 일단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계속 구경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에서 했잖아요. 415, 420대에서 한번 숏 잡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부근에서는 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400이 뭐 붕괴되고 나서 이제 뭘 하든가 그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오늘 여기서 또 지지하면 그죠? 숏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또 그림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숏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 어딘가에서 빨리 지지력 붕괴시키고 400 부근을 빨리 내려가서 400 부근에서 싸우는 게 가장 좋겠죠. 이런 부분에서 버벅버벅 하면 안 돼요. 숏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아무튼 뭐 이런 점들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미국이 하락한다고 해서 요즘 워낙 디커플링 장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하락한다고 해서 꼭 한국이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상승한다고 해서 한국이 꼭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이 하락 마감했으니까 오늘 다들 사람들 생각이 어떻겠어요? 일반적이라면 미국이 하락 마감했으니까 오늘 한국 죽었다. 아이고 오늘 코스피 오늘 골로 가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보시다시피 시장 반응이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기대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긴 하고, 안 그래도 그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제 그래도 뭐 반도체 지수는 좀 강했다 이런 걸 보면서 코스피는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뭐 상당히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사실 세력들이 맘만 먹으면 뭐든지 갖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아 미국은 하락했지만 반도체 지수는 상승 마감했어 이러면서 삼성전자 좀 매수할 수도 있거든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또 뭐 어떻게 됐지만 환율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코스피가 어떻게 됐다,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상황 얼마든지 뒤통수 맞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지지와 저항만, 미국이 그렇게 됐다, 아 그렇구나, 미국은 그렇게 됐다, 그걸로 인정하고 끝. 미국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된다, 그것도 그냥 이제는 넣어놔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드리고, 반도체 지수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얘도 일단 별로 모습이 좋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죠? 이 쌍고점의 가능성이 보이긴 합니다. 당연히 얘도 어떤 이런 뭐 이평선 이런 거 확인을 해보면 당연히 뭐 다이버전스 나타나겠죠. 대충 241선 이런 게 여기쯤 올라올 텐데, 어쨌든 고점은 조금씩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이격도들은 계속 좁아지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다? 이 결과도 다이버전스다.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 음봉이 진짜라고만 한다면은 진짜 어떤 중요한 숏배팅의 자리가 숏배팅의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일 수 있어요. 반도체 지수 오래간만에 봤는데 그런 자리일 수 있다라는 점, 굉장히 큰 기회일 수 있다라는 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점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네, 뭐 특별히 뭐 다른 거 볼만한 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상승 마감하면은 보시다시피 콜옵션이 이렇게 3거래일 동안 살아나는 모습이 돼가지고 어떤 든든한 지지력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이런 자리를 한 번에 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한번 반등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긴 봤는데, 왜냐면 이 보시다시피 여기 전저점 중요한 자리잖아요.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다운 반등도 없이 지금 그대로 밀려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서 솔직히 꿈틀은 할 줄 알았는데, 물론 그죠? 물론 여기서 이 꿈틀로 거칠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올라와 갖고 다시 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올지 어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지금 여기서 일단 이렇게 3거래일 동안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숏 보시는 분들께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봐야 되겠고, 이 풋옵션 같은 경우는 넘어갈 거면 오늘 넘어가야죠. 그죠? 풋옵션들 갈 거면 오늘 가야 된다고요. 왜냐면 미국에서 안 좋은 분위기 불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안 좋은 바람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풋옵션이 이렇게 21선과 60일선 지금 중첩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미국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넘어간다 라는 이야기는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죠. 풋옵션 죽이겠다, 지금 당장 변동성 확대시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봉 나옴에 따라서 뭐 이번 주에 그냥 조용히 추석 연휴 전이니까 조용히 보내자 이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점들 좀 잘 보긴 잘 봐야 돼요.
오늘 넘어갔어야 된다고요. 갈 거면 오늘 넘어갔어야 돼. 더군다나 미국이 하락 마감했었기 때문에 이 개파락 출발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선물 개파락 출발하면 풋옵션들은 갭상승 출발해서 여기 고점 넘어가면서 시작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지금 활용하지 않은 거거든요. 오늘 제 생각에 세력들은 어떤 의도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빠뜨리진 않겠어라는 의도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추석 전에 빠뜨리지 않겠어, 뭐 이 정도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죠. 이제 FOMC 회의가 사실상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코스피는 설 연휴 오래 쉬어버리기 때문에 설 연휴 끝나고 나면 이제 FOMC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FOMC가 5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5거래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테이퍼링 이런 거 확인해야 되는데 불확실성이 코스피는 이제 코앞에 닥친 거죠. 추석 연휴 때문에. 미국은 뭐 한 FOMC까지 뭐 8거래일, 9거래일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이제 꼴랑 5거래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이런 점들이 좀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석 연휴란 점들이.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결과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좀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그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코스피가 가야 될 자리에서 아래쪽으로 가야 될 자리에서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코스닥 반등시 매도입니다. 그죠? 코스닥 시장 반등시 매도 계속 지속하시면 될 것 같고, 1510 넘기 전까지 일단 반등시 매도.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현금 비중 관리 잘 하셔야겠죠. 반등시 매도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미 지난 2거래일 동안 뭔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난 2거래일 동안 가격 똑같죠. 굳이 여기서 현금을 또 이제 소진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좀 기다려 보셨다가 차라리 여기서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려치면은 한번 거기서 이제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하시면서 이런 자리에서 숏을 한번 크게 잡든가, 아니면은 이제 모든 것이 확인되고 나서 뭔가 붕괴되는 게 확인되고 나서 거기서 물량을 잡던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다 다르실 텐데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는 아무튼 지금 뭐 여러분들이 딱히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오늘 이 정도 일단 체크만 하고요. 원달러 환율은 잘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74원, 75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 아무튼 숏이 터지기는 가장 우호적인 조건들을 많이 갖춘 그런 때이긴 한데요. 터질라나 안 터질라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지켜볼게요. 오늘은 뭐 고장난 모니터부터 좀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